도표 21-1은 1820년과 2012년 사이의 미국의 경제 성장을 명확히 보여준다. 경제 성장 혹은 성장은 한 경제의 1인당 실질 GDP 증가를 일컫는다. 비록 증가가 전적으로 일관되진 않고 경기 변동에 따라 들쑥날쑥 움직일 수 있기는 하지만 이 그래프는 지난 200년 동안의 미국 경제 1인당 실질 GDP의 뚜렷한 증가, 즉 경제 성장을 보여준다. 들쑥날쑥한 움직임 가운데는 두드러진 게 하나가 1920년대 시작되어 미국 1달러 실질 GDP의 대표적인 수축을 기록한 대공황이다. Great Depression. 대공황의 중요성이나 수백만 명의 인생에 끼친 충격에도 불구하고 대공황은 일시적인 사건이며 그 이전이든 후이든 지속적으로 일관된 1인당 실질 GDP의 성장이 미국 경제의 특징을 짓는다. 이 장에서는 이 같은 장기적인 움직임에 초점을 맞추고 뒤에 여러 장의 대공황과 같은 경기 변동의 주제를 다시 살펴볼 것이다. 도표 21-1에 그려진 계속된 경제 성장의 결과 오늘날 1인당 실질 GDP와 생활 수준은 1820년대에 비해 훨씬 더 높은 수준이다. 예를 들어 1인당 실질 GDP는 1820년에 약 2,806달러였던 것이 1950년에는 14,655달러, 2012년에는 57,52달러로 증가했다. 불과 2011년은 불변 가격 19장과 20장에서 여러 그래프에서 그렇게 했던 것과 비슷하게 이 그래프의 Y축은 비례척도를 사용하여 500에서 2500까지 길이가 2500에서 12500까지의 길이와 같도록 표현되어 있음을 주의하자. 지수적인 성장에 대한 아래의 논의를 보면 경제 성장을 공부할 때 이런 비례적인 척도가 매우 편리한 이유를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이다. 우선 성장을 어떻게 측정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살펴보자. 성장률은 두 시점 사이의 양, 여기서 1인당 실질 GDP를 말한다. 의 변화를 정의한다. T와 T 플러스 1의 두 시점의 1인당 실질 GDP를 각각 YT와 YT 플러스 1이라고 하자. 그러면 이 두 시점은 1인당 실질 GDP의 성장률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예를 들어 T와 T 플러스 1이 각각 2005년과 2006년에 해당하는 것처럼 연간 성장률에 초점을 맞추어 보자. 1인당 실질 GDP가 2005년에는 5만 512였고 2006년에는 5만 1,374였으므로 2005년과 2006년 사이의 성장률은 0.17%로 계산될 수 있다. 혹은 0.17% 곱하기 101.7%이다. 어느 나라의 실질 GDP 성장률이든 이 공식을 사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도표 21-2의 이 공식을 사용하여 계산된 1950년과 2014년 사이에 미국 경제 1인당 실질 GDP의 연간 성장률을 나타낸 것이다. 평균 성장률은 약 2.03%로 양의 값이지만 여기서도 경기 변동을 볼 수 있다. 2018년에 시작된 경기 변동은 대침해에 대해서 2006년 26장에서 훨씬 더 자세히 논의할 것이다. 지수적 성장, 실질 GDP나 1인당 실질 GDP와 같은 변수의 증가가 대체로 일정한 성장률을 묘사될 수 있다는 성장 과정을 일컫는다. 지수적 성장. 경제 성장이 우리의 논의에서 중요한 것은 지수적 성장이라는 개념인데 이는 어떤 양이 대체로 일정한 성장률로 증가하는 과정을 일컫는다. 이는 어떤 양이 대체로 일정한 성장률로 증가하는 과정을 일컫는다. 지수적 성장은 어떤 변수의 가치 증가분이 위에 방정식 t 플러스 yt 플러스 1의 yt의 출발 시점의 가치 위 방정식에서는 yt에 비례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지수적 성장 expansion growth 는 어떤 양이 대체로 일정한 성장률로 증가하는 과정을 일컫는다. 어떠한 양이 대체로 일정한 성장률로 증가하는 과정을 일컫는다. 곧 설명하듯이 새로운 성장이 과거의 성장 위에 만들어지고 그 효과가 복리 방식으로 누적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다. 이는 곧 성장률의 차이가 비교적 크지 않더라도 여러 해에 걸쳐서 성장이 이루어진 후 양적 수준의 차이가 매우 커진다는 것을 뜻한다. 경제 성장의 지수적 성격은 제20장에서 본 것처럼 국가 간 1달러 실질 GDP에 그토록 큰 차이가 존재하는 대표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이다. 지수적 성장과 그 함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변수 yt가 2000년에 1의 값을 갖고 그 후 매년 5%의 일정한 성장률로 증가하는 간단한 사례를 생각해보자. 2015년에는 이 변수의 값이 어떻게 될까? 얼핏 생각해보면 출발값이 1년치 증가분 1 곱하기 0.05, 0.05를 15번 2015년부터 2000년부터 2015년까지 매번씩 더해주면 될 것 같다. 15 곱하기 0.05, 0.75이므로 y는 1.75 값이 된다. 하지만 복리 방식의 누적의 힘 이런 요인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계산은 성장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성장이 어떻게 일어난지에 대한 정확한 묘사가 아니다. 2011년부터 한 해씩 따져보자. 성장률이 5%이므로 1.05이다. 그렇다면 2002년에는 어떻게 될까? 여기서 핵심은 2001년과 2002년 사이에 추가적인 성장이 5%가 아니라 1.05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2002년엔 1.05 곱하기 1.05, 1.1025가 된다. 마찬가지로 2003년에는 1.05에서 1.1025 곱하기 1.05, 1.1567이 되며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2.0789가 된다. 이 숫자가 대략 추측한 값은 1.75보다 더 큰 이유는 지수적 성장의 근본 원인은 복리 방식의 누적 때문이다. 지수적 성장 원인이 일어나는 이유는 현재의 성장이 과거의 성장 위에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03년을 구할 때 2002년의 수준인 2002년 1.1025에서 출발해서 5% 성장하면 1.1025 곱하기 1.05 따라서 1.1576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는 두 기간의 모두 5% 성장했더라도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증가분 1.1576 빼기 1.1025 이는 0.0551이 2000년부터 2001년까지 증가분이 0.05보다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수적 성장 함의 가운데 하나는 지수적으로 대략 일정한 성장률로 성장하는 변수들을 그래프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도표 21-1의 y축처럼 비례 척도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편리하다는 것이다. 이것이 직관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다. 1000부터 시작해서 10% 성장할 때 1100이 되지만 10만부터 시작할 경우에는 11만이 된다. 두 경우 증가분은 다르지만 100대 10만이 둘 다 시작값이 10%라는 동일한 비율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런 비례 척도로 표시하면 1000에서 시작하든 10만에서 시작하든 상관없이 10% 성장은 y축상에서 동일한 거래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성장률을 보여주기에 더욱 효과적이다. 도표 21-3은 비례 척도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도표 21-1이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보여준다.
비례 척도를 사용하는 21-1의 경우에는 미국의 1인당 실질 GDP가 대체로 일정 성장률로 성장하는 것이 분명하게 보여주지만 도표 21-3의 경우에는 미국의 1인당 실질 GDP가 가속적으로 성장해 온 것 같은 잘못된 인상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수적인 성장의 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810년에 가령 $1000, 2011년의 불변가치로 1인당 실질 GDP의 수준이 동일한 두 나라를 생각해보자. 더욱이 두 나라 모두 지수적 성장을 하는데 1인당 실질 GDP가 한 나라는 2%로 다른 나라는 1%로 성장하였다고 가정하자. 얼핏 생각하면 이 차이는 작아 보인다. 물론 1, 2년의 짧은 기간 동안은 성장이 이런 차이는 정말 의미가 작을 것이다. 하지만 200년 후에 이 차이의 한위는 매우 인상적일 것이다. 매년 1%씩 성장하는 나라는 2010년에 약 $7,316의 1인당 실질 GDP를 가질 것인데 반해서 동일한 기간 동안 2% 성장한 나라의 2010년 1인당 실질 GDP는 52,485에 달할 것이다. 불과 1%의 성장률의 차이로 인해 두 나라의 1인당 실질 GDP 차이는 7배가 넘는 것이다. 1% 대신에 두 번째 나라가 성장하지 않는다. 즉 성장률은 0%였다. 라고 가정하며 그 기간은 2010년도에는 여전히 1인당 실질 GDP가 $1000에 머물렀을 것이다. 이 경우 두 나라 사이의 격차는 52배로 정말로 놀라운 수준이 될 것이다. 사례는 지수적 성장의 힘 혹은 지수적 성장의 결의 힘에 대해서 한번 다시 보여준다. 이 사례는 지수적 성장의 힘 혹은 지수 성장의 결의 힘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 1% 대신 두 번째 나라에서 성장하지 않았다. 즉 성장률이 0이다고 가정하면 그 나라는 2010년에도 여전히 1%의 실질 GDP가 1000으로 머물렀을 것이다. 이 경우 두 나라 사이의 격차는 52배라는 정말로 놀라운 수준이 될 것이다. 이 사례는 지수적 성장의 힘 혹은 지수적 성장 결여의 힘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 선택과 결과, 지수적 성장의 힘. 여러분에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선택 대안이 있다고 하자. 하나는 급여가 월 $1000에서 시작해서 매월 6%씩 증가하는 일자리이고 다른 하나는 $2000에서 시작해서 급여가 인상이 없는 일자리이다. 당신은 둘 가운데 어느 일자리를 더 선호할 것인가? 당연히 답은 사람마다 다를 것이다. 만일 당장 돈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2000의 월급을 받는 것이 끌릴 것이다. 하지만 그 일자리 제한서에 서명하기 전에 매월 6% 급여가 인상되는 것이라는 함의에 대해서 생각해봐라. 매월 6%가 인상되면 월급은 불과 1년 후에는 $2000를 넘어설 것이고 4년 후에는 $16,400가 될 것이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1년 이상의 이 일자리에 종사할 생각이었다고 하고 있다면 더 낮은 급여 수준에 시작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선택일 것이다. 함의에 대해서 생각해봐라. 지수적 성장 때문에 일자리에 잠시 동안 종사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첫 번째 선택 대안이 매력적이다. 매월 6%의 급여를 인상하는 것은 시작값인 $1000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매월 $60씩 급여가 인상된다. 증가한 급여의 6%가 매월 누적
누적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급여가 한 달 후에는 1,060달러가 되고 두 달 후에는 1,060달러의 1.6배, 이꼬르 1,123.6달러가 되며 세 달 후에는 1,123.6달러의 1.06, 1,191달러가 되는 식으로 두 개의 가상적인 일자리 소득에 통해 살펴본 지수적 성장의 역할이 국가 성장의 궤적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는 것을 이제 살펴볼 것이다. 고대 그리스의 체스 게임 발명에 관한 이야기는 지수적 성장을 힘을 보여주는 훨씬 더 적극적인 사례이다. 전설에 따르면 왕이 그 게임의 발명가에게 어떤 보상을 줄지 물었을 때 그는 지수적 성장의 힘을 적극 활용했다고 한다. 그는 왕에게 체스판의 첫 번째 사각형의 미랄 한 토를, 두 번째 사각형의 미랄 두 토를, 세 번째 사각 미랄 네 토를, 네 번째 사각형의 미랄 8토를 두도록 제안했다. 이런 식으로 왕이 일일이 두 배씩 계속 늘려서 체스판의 64개의 사각형에 모두 채워주면 자신은 체스판 위의 미랄의 청량을 받겠다고 했다. 이 요청을 듣고 왕은 그럴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하지만 왕의 재정관들은 계산을 마친 후 놀라서 왕에게 돌아왔다. 그들은 미랄의 총량이 이거 톨보다 더 많다는 것, 즉 자신들이 왕국 전체를 생산할 수 있는 양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발견했다. 사실 이 정도의 양의 밀이라면 오늘날 모든 사람들에게 6개월 동안 매일 1톤씩 밀을 나눠줄 수 있는 양이다. 지수적인 성장의 힘을 상기시켜주는 것으로서, 그리고 성장의 전망이 다양한 선택지 가운데 선택해야 할 때 힌트로서 기억할 만한 좋은 이야기라고 하겠다. 지수적 성장의 힘, 지수적 성장의 힘. 지수적 성장은 우리가 오늘날 관측하는, 그리고 앞장에서 논의한 1인당 실질 GDP의 차이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생겨나는지 대부분 설명한다. 오늘날 비교적 부유한 국가들은 지난 200년 동안 일관되게 성장해온 데 비해 가난한 나라들은 그러지 못했다. 실제 세계에서 경제에 대한 이런 경제 성장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이제 1960년과 2014년 사이에 여러 나라들의 1인당 GDP 성장 패턴을 보여주는 도표 21-4를 살펴보자. PPP 조정 2011년 불가격이고, 여기서 PPP는 구매 평가력을 나타낸다. 세 번째 열의 2060년과 2014년 사이에 1960년과 2014년 사이의 성장을 요약하고 있다. 이것은 위에서 설명한 공식을 사용하여 두 시점 사이의 성공률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2016년 숫자에서 시작하여 2014년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각국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많이 성장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내재적인 연간 성장률을 제공한다. 이 수치가 정확하게 어떻게 계산되는지에 대해서는 이 장의 부록에서 설명할 것이다. 이러한 비교는 무엇을 말해주는가? 우선 미국, 영국, 프랑스에서는 PPP 조정 1인당 GDP가 상당히 뚜렷하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마지막 열의 성장률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과 영국 두 나라 모두 1960년부터 2014년까지 약 2%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여준다. 다음에 싱가포르, 스페인, 한국, 보츠와나, 중국은 훨씬 더 높은 많은 PPT 1인당 조정 실질 GDP 1인당 GDP 증가의 더 높은 성장률을 경험했음을 알 수 있다. 1960년대 이 다섯 나라들은 모두 미국보다 상당히 많이 가난했지만
2013년에는 미국과 격차를 일부 또는 대부분 혹은 대부분 좁혔다. 이 같은 성공은 이 나라가 더 높은 성장률에 반영되어 있다. 예를 들어 이 기간 보츠와나와 한국, 싱가포르의 PPP 조정 1인당 GDP 연평균 성장률은 5%가 넘었고 중국의 경우에는 4.51%다. 또한 더 부유한 나라들과의 격차를 좁히지 못했거나 매우 제한적인 정도로 좁혔던 나라들도 있음을 알 수 있다. 성장률이 미국과 비슷하거나 단지 조금 더 높은 멕시코와 브라질, 인도 등이 이런 나라에 포함된다. 더욱이 과테말라, 케냐, 가나, 루안다, 니카라과는 이 기간 미국보다 훨씬 더 낮은 성장률을 보였으며 상대적으로 더욱 가난하게 되었다. 사실 이 도표의 자료에서 케냐의 PPP 조정 1인당 GDP는 거의 50년 동안 정체되어 있었고 니카라과의 PPT 조정 1인당 GDP는 매년 0.01%씩 그리고 콩고 공화국의 PPP 조정 1인당 GDP는 매년 1.27%씩 감소했음을 볼 수 있다. 그 결과 두 나라 부분적으로는 두 나라가 겪었던 수십 년간의 내정과 정치적 혼란 때문에 1960년보다 2014년이 더 가난했다. 이 나라들의 PPP 조정 1인당 GDP는 미국에 비해서 어떻게 변했는가? 도표 21-5는 21-4에서 몇몇 나라를 골라 각국의 1인당 GDP를 미국의 1인당 GDP로 나눈 값을 그려서 살펴본 것이다. 모든 값은 PPP 조정 2011년 불변 가격. 전반적인 패턴은 도표 2014년도에 나타난 것과 일치하지만 이 기간에 이 나라의 성장은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영국의 PPP 조정 1인당 GDP는 1950년대 이후 미국의 PPP 조정 1인당 GDP의 약 70에서 80% 수준에 머물러왔다. 스페인과 한국은 시작 시점에 매우 다른 소득 수준에서 출발했지만 두 나라 모두 초기에 급속한 성장 질주를 보였다. 두 나라 모두 상대적으로 하락한 시기도 있었지만 1980년대까지 두 나라는 미국과 격차가 많이 좁혀졌다. 브라질도 1950년대와 1960년대에 비교적 빠른 성장을 경험하여 미국과 격차를 조금 좁혔다. 그러나 1980년경의 이런 과정은 다시 역전되어 2010년에 브라질의 PPP 조정 1인당 GDP는 미국 1인당 GDP 수준의 약 20% 수준이고 미국 1950년대에 시작할 때보다 그다지 높지 않은 수준이다. 때문에 마오쩌둥의 공산주의 독재 시기 동안에 미국과 중국 사이에 엄청난 격차가 있었지만 1970년대 76년 마오쩌둥 사망과 1978년 중국 경제개방 이후 이 격차는 빠르게 좁혀지기 시작했다. 지난 50년 동안의 성장 패턴을 더욱 완벽하게 묘사하기 위해 1960년과 2014년 사이에 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는 모든 국가들의 성장률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 도표 21-7이다. 이 도표는 각국의 성장률 사이에 매우 큰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과 싱가포르 같은 나라는 매우 높은 성장률을 보인 반면 니카라과와 콩고 민주공화국, 짐바브웨 같은 몇몇 국가들은 이 기간에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였다. 역사적인 데이터를 사용하면 1960년보다 훨씬 더 과거로 돌아가 국가들 간의 성장률을 비교할 수 있다. 이런 성장 패턴들은 간단한 방식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도표 21-8에서 여러 나라에 대해 1820년, 1850년, 1920년, 1970년, 2010년 1인당 GDP 수준, PPP 조정 2011년 불변 가격과 1920년과 1910년 사이 그리고
1920년과 1910년 사이의 연평균 성장률을 연구한다. 1820년에는 국가 간의 소득 수준이 그리 차이나지 않았음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은 멕시코보다 단지 2배 정도 부유했다. PPT 조정 1인당 GDP 미국이 1873달러였음에도 불구하에 비해 멕시코는 863달러. 그러나 2010년이 되면 두 나라 사이에 상당한 격차가 존재한다. 이는 두 나라 사이에 상이한 성장률로 설명할 수 있다. 1820년부터 2010년 사이에 미국의 연평균 성장률은 1.65%인데 반해 멕시코는 단지 연평균 1.33%로 성장했다. 미국과 인도 사이의 대조는 훨씬 더 분명하다. 1820년 인도는 미국의 PPP 조정 1인당 GDP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에서 출발했다. 하지만 2010년에는 그 격차가 약 10배였다. 물론 역시 두 나라의 PPT 조정 1인당 GDP 성장률 차이 때문에 직접적인 결과이다. 도표는 21-8은 1820년에 영국이 미국보다 상당히 더 부유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2010년에는 미국이 영국보다 약 30% 정도 더 부유하다. 이러한 변화는 성장률 차이 때문이다. 미국이 매년 1.65%씩 성장한 데 비해 영국은 단지 1.29%씩 성장했다. 이처럼 비교적 작은 성장률 차이가 미국이 영국을 추월해서 2010년에 더 부유해질 수 있는 충분한 이유였다. 이 도표에서 스페인과 한국, 중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들이 1970년대까지 미국에 비해 얼마나 더 가난해졌는지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나라들이 지난 40년 동안 미국보다 더 빠르게 성장하여 이전에 넓어졌던 격차를 좁혔다는 사실도 보여준다. 이러한 성장의 일부는 따라잡기 성장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따라잡기 성장은 상대적으로 더 가난한 나라들이 기술적으로 앞선 다른 나라들의 발명과 지식을 이용함으로써 소득을 증가시키는 과정을 일컫는다. 따라잡기 성장은 상대적으로 더 가난한 나라들이 기술적으로 더욱 앞선 다른 나라들에서 발명과 지식을 이용함으로써 소득을 증가시키는 과정을 일컫는다. 이러한 성장의 일부는 따라잡기 성장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이 국가들은 소득 및 기술의 세계 리더, 이 경우에는 미국을 따라잡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잡기 성장을 경험하는 나라들은 주로 이용 가능한 기술로부터 혜택을 얻거나 저축, 노동의 효율성 단위, 생산의 효율성 등을 증가시킴으로써 그런 성장을 한다. 도표 21-8에서 느린 성장이나 정체를 경험한 사례들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따라잡기 성장이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따라잡기 성장은 현실에 매우 중요하다. 왜 많은 나라들이 이런 따라잡기 성장을 이용하는 데 실패했는지에 대해서 제22장에서 더욱 상세히 논의할 것이다. 끝으로 도표 21-8은 또 다른 중요한 패턴을 분명히 가르쳐준다. 미국, 영국, 프랑스를 포함하여 여러 나라가 1820년에서 2010년 사이에 대체로 일정한 성장률을 보인다는 점, 따라서 이 나라들이 지수적 성장을 경험하고 있다는 점, 이미 설명한 것처럼 이 지수적 성장이 오랜 시간에 걸쳐 지속되면 엄청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런 패턴의 중요성을 감안하고 이런 패턴과 따라잡기 성장을 대비하기 위해서 오랜 기간에 걸쳐 비교적 일관된 성장 경험을 지속적 성장이라고 한다. 지속적 성장은 1인당 GDP가
장기간 비교적 일관된 양의 성장률로 증가하는 과정을 말한다. 지속적 성장률. 지수적 성장 개념뿐만 아니라 지속적 성장 개념을도 소개하는 이유는 전자는 흔히 경제 성장이 지수적 혹은 누적적 성격을 갖는다는 생각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데 비해 후자는 지난 2000년에 걸친 몇몇 나라들이 실제 성장을 경험을 지칭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 다음에 할 일은 어떻게 이런 지속적인 성장이 일어나고 어떤 요인들이 한 경제의 성장률을 결정하는지 이해하는 것이다. 수준 대 성장. 자료가 말하는 것. 수준 대 성장. 현재의 중국은 1980년대의 미국에 비해 더 가난한가? 도표 21-5에서 지난 30년 동안 중국의 PPP 조정 1인당 GDP가 얼마나 증가하였고 미국의 1인당 GDP와 격차가 얼마나 좁혀왔는지를 보았다. 이제 1950년 이후 중국, 미국의 PPP 1인당 GDP를 나타낸 21-6을 살펴보자. 이 그림은 미국과 중국 사이의 격차가 넓어지고 있고 중국이 상대적으로 더 가난해지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사실 도표 21-6과 같은 그림으로부터 중국이 미국과 비교하여 더 가난해지고 있는지, 더 부유해지고 있는지 판단하고자 하는 것, 즉 지수적 성장을 보이는 변수 수준을 비교하는 것은 흔히 범하는 오류의 한 사례이다. 바로 이런 오류를 피하기 위해서 도표는 21-5에서 지난 65년에 걸쳐 여러 나라의 PPP 조정 1인당 GDP가 상대적으로 어떻게 변해왔는지 보여주는 비례 척도를 세로축에 사용했다. 이러한 작업의 장점을 이해하기 위해 가상의 두 나라를 생각해보자. 첫 번째 국가의 PPP 조정 1인당 GDP 2만 달러이고 두 번째 국가의 PPP 조정 1인당 GDP 10,000달러로서 첫 번째 국가가 두 번째 국가보다 2배 더 부유하다고 하자. 이 두 나라 모두 10% 성장했다고 하자. 첫 번째 국가는 22,000, 두 번째 국가는 11,000 PPP 조정 1인당 GDP를 갖게 될 것이다. 두 국가의 PPP 조정 1인당 GDP 사이의 비율은 변하지 않지만 절대소득 격차는 1,000달러만큼 증가한다. 따라서 성장이 지수적으로 PPP 조정 GDP 수준을 비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수적인 성장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상대적 GDP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면 절대적 격차는 증가할 것이다. 이런 이유로 비율을 살펴보는 것이 도표 21-5에서 해야 될 올바른 방식이다. GDP나 투자처럼 지수적인 성장을 보이는 변수들을 다룰 때 비율이 아니라 수준을 비교하는 것이 자주 반복하는 오류이다. 비율이 아니라 수준을 비교하는 것이 자주 반복하는 오류이다. 21-5 몇몇 국가들의 1인당 GDP PPP 조정 PPP 조정 1인당 GDP 변천을 그려보면 한국과 중국과 같은 나라는 비교적 꾸준히 미국을 따라잡은 데 비해 멕시코와 브라질은 그러지 못한다. 한국과 중국 꾸준히다. 또 21-8, 21-7
한 국가는 물적 자본의 양인 K를 증가시킴으로써 이 노동의 총 효율성 단위인 L치를 증가시킴으로써, 예를 들어 노동자의 인적 자본을 증가시킴으로써, 그리고 기술인 A를 개선함으로써 GDP를 증가시킬 수 있다. 이 절에서는 이 세 가지 영역을 다시 살펴보게 된다. 뭐야? 그 경제의 모든 장비, 기계, 자동차, 비행기, 컴퓨터와 건물과 같은 구조물의 가치를 나타내는 물적 자본 스탁 K를 생각해보자. 물적 자본 스탁은 따라서 GDP, 투자, 물적 자본 축적으로도 불리는 과정을 증가시킬 수 있다. 또한 서비스의 소비를 위한 가계 지출 제한, 서비스를 위한 소비를 위한 가계 지출, 아니면 투자, 민간 주체의 투자, 지출, 지는 정부의 재원 서비스의 도입, 만약 수출과 수입이 없는 폐쇄 경제 가정하고 정부를 무시하면 G는 이끌어 X 일 것이다. 결국 보면서 다시 말해, GDP는 총 소비와 투자에 합의된다. 이것은 왜냐하면 정부 지출 맞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